2022년 마지막 주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시기. 민주당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할지가 관심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 성탄절을 맞아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산이 클수록 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기 마련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삶을 지켜야 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 챙기기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초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일단 오는 28일에는 응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최근 재개한 경청 투어 광주 방문 일정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 대표의 이 답변을 봐도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들어보시죠.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아마도 좀 이따 나갈 때 되면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입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 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자진 출석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연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월 첫째 주 부산, 울산, 경남 경청 투어를 하면서 경남 양산마을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인사 차원이란 주장도 있지만 친문계를 향해서 단일 대우를 당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친문과 친명은 운명 공동체다 이런 메시지를 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건 문심이 아니라 양심이라면서 이 대표를 향해 검찰에 출석하라고 압박했고요. 민주당은 무능한 정부 여당이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문심보다 양심이 먼저입니다. 시장에 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 한들 의혹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피 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십시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재명 죽이기가 권력의 무능과 유선을 가리기 위한 얕은 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웹자보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요.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 이 대표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수사를 함께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는 앞서 지난 23일 박찬대 최고위원의 현장 최고위 발언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사들에 대한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당대표 개인의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것으로 지목된 검사 가운데 엉뚱한 검사의 사진이 사용된 경우도 있는 걸로 알려져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네요. 자, 민주당의 이번 주 중요한 또 하나의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받게 됩니다. 무기명 투표고 또 당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제출에 앞서서 시험 리트머스지라는 해석도 나오는 만큼 의원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노 의원 체포 동의안만 가결하는 것도 또 부결시켜서 방탄정당이다 이런 여론이 커지는 것도 부담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번 주 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두 인물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한 끼워넣기, 생색나기다 이러면서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았냐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15년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녀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 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만 자녀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이 무슨 내로남불입니까? 이런 여야의 공방은 올해가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일몰 법안을 두고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전운임제 그리고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 연장 근로 허용이 쟁점인데요. 법사위에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3년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법조항을 연장할지 논의합니다. 정부 여당은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조금 더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당초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은 그저 협상용이었습니까?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격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 있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4선 의원 출신의 유흥수 당 상임 고문을 내정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치안본부장, 4선 국회의원, 또 주일대사 등 행정, 입법, 외교 분야를 통섭한 당의 원로라면서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상임고문은 자신은 당권 주자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다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윤도 반윤도 아닌 중윤이다. 네, 그만큼 공정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각오를 강조한 것일 텐데요. YTN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아주 공정하게 정말 당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좋은 후보가 되도록.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 기관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주 현장 조사에 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